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기 30년경 유대 지방은 로마 제국의 직할 통치 지역이었습니다. 제5대 총독을 부임한 본디오 빌라도, 성경에 나오는 이 본디오 빌라도는 본래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을 아주 무시하는 강력한 통치 방식을 고수해서 현지 지역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황제에게 조금이라도 충성심이 의심된다는 보고가 올라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직위해제나 유배를 당할 수 있는 정치적 애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다르지 않았겠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열린 시기는 유대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하에 탈출할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집의 첫째 아들과 첫 수컷 태생에 대해서는 모두 죽여버리겠다, 이런 재앙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400여 년간 종살이 하던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은 평소에는 이제 80만 명 안팎으로 그 인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국과 또 해외에서 한 200여만 명 이상의 유태인이 참배객들이 몰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로마에 대한 민중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고비가 당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의 체포부터 십자가형 선고까지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불과 이제 수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이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거 다 묵살하고 야간 신문하고 초단기 재판해가지고 자행됐던 게 과거 우리 60년대나 다를 바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가 로마 제국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예수를 석방하고자 그 빌라도는 3차례에 걸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군중 또 대제사장들은 카이사르 황제를 들먹이면서 너 카이사르 할 때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들먹이면서 압박을 가했죠. 그래서 군중 앞에서 군중 앞에서 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손을 씻는 퍼포먼스까지도 했던 것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다 책임져라. 너희가 다 당해라. 즉 너희가 책임져라, 이런 의미죠. I am innocent of this man's blood. It is your responsibility. It is your responsibility. 네 책임이야. 예수를 죽이는 건 니들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을 구하지도 않았죠. 또 사법적 정의도 세우지도 않고서 수수방관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했던 이 빌라도의 모습, 현재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법 권력이 보여주는 거대한 책임의 방기, 이것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국가의 사법 형사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 장치입니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혁 필수적이죠. 과거 군법회의가 단심제로 운영돼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군사법 개혁을 단행하고 또 수사를 민간 사법기관에 이관하도록 제도를 바꾼 이유 역시 바로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개혁이 진정한 국민의 정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개혁의 명분이 권력기관 간의 권한 쟁탈이 되면 안 됩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이 사법섭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맞춰지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2026년 현재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검찰개혁의 현주소는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력 분영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수사기관 간의 책임을 지는 핑퐁, 그리고 수사 지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범한 민생 사건들이 기약 없이 덮이고 적체되는 사법 공백을 낳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 검사의 무리한 표적 수사, 또 괘씸죄 적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2년 8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한 형사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돼가지고 주변 시끄러운 거 해가지고 크고 작은 사건 한 30여 차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아주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피고인 박철준이 살아온 경험칙과 궤적에 비추어 볼 때 죄를 지을 만한 이유가 없다. 이런 판결 내용을 판결문에도 적시할 정도로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 최종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모된 개인의 삶과 정신적인 이 피폐함 말도 못하죠.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나쁜 검찰 권력의 남용, 이처럼 개인의 인권을 참혹하게 파괴합니다. 제가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검찰 권력의 남용 못지않은 게 무서운 것이 바로 권력의 무기력한 방치, 또 선택적인 봐주기. 검찰이든 경찰이든 봐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데가 충남 당진인데요. 이 당진의 현장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 불의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법의 불응, 또 방치입니다. 당진 현대제철 주변 송산 제2산업단지가 있죠. 이 주변 이주민들이 설립한 회사가 주식회사 황해 ENC였습니다. 이 사례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주민들은 약 28억 원, 현재는 이자 포함해서 법률적으로 약 70억 원에 도달합니다. 70억 원에 달하는 정당한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를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대표가 청산인을 맡게 되죠.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청산인 대표가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출석도 하지 않습니다. 또 변론서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처박아 둡니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상대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다음에 경매를 취하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패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주민들한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충남경찰청이 정밀 수사를 했고, 이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서산지청에 넘긴 것이 2025년 지난해 4월 달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수사 중이라는 천편일률적인 핑계만 대고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이게 더 심각한 카르텔식 면죄부입니다. 우리 지역 사이에서 한 정치인의 직권남용 등 비리 등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되었습니다. 권익위원회 수사관들이 직접 방문해서 정밀 조사를 해서 대검찰청으로 사건이 공식적으로 이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지 아십니까? 지방검찰청에 내려간 이 사건은 유야무야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위 정치인과 연루되어 있다. 또 대형 로펌이 와가지고 막강하게 로비하죠. 뒤에서 변론하죠. 그리고 또 관료와 검찰, 경찰로 이어지는 이 탄탄한 카르텔, 견고한 이 유착관계가 작동한 결과라는 것이 그런 비판이 거세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면죄부를 받은 해당 인사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당당히 도의원으로 당선돼서 지역의 바람을 타고 지역의 리더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 하나로 무력화되었고, 또 권력층의 면죄부 창구로 전락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경찰이 죄를 입증해서 넘긴 민생 사건이 손에 쥐고 뭉개면서 고위층과 연루된 정치인 비리는 대형 로펌과 유착의 그늘 뒤에서 무혐의로 털어주는 이 현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책임에서 도망쳤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글래스턴 이랬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맞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이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기관들이 책임을 미루고 유착의 카르텔을 유지하는 사이에 정작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기 피해로 피눈물을 흘리는 평범한 시민들, 주민들, 정의의 신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인 것입니다. 2026년의 검찰개혁은 권력기관의 권한 재배치를 넘어 사법처리의 신속성과 엄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추진되는 검찰개혁은 민생을 애면한 채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약자에게는 억울함을 강요하는 빌라도의 손쉽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도화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